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40몇 년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퇴직하면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노년을 보내면 되겠지.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딱 3개월이 지나니까 통장이 말을 합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60세 이상 시니어 중에 다시 일터로 나간 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380만 명입니다. 이분들 대부분은 돈이 많아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으려고,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다시 신발끈을 묶은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지금 이 현실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도 같이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절대 뻔한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채널을 처음 찾아오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화려한 말로 포장하거나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채널입니다. 이런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의 손길이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65세 김 부장이라고 불렸던 그분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이분은 32년을 한 회사에 다닌 분이에요. 중소기업이었지만 부장 직함도 달고 나름 후배들한테 밥도 사주고 명절 선물도 챙기고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퇴직 때 받은 퇴직금이 6천만 원이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서 딱 2년이 지났을 때 그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만 원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썼냐고요? 사실 뭘 크게 쓴 것도 없어요. 아들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보태주는데 2천만 원 들어갔고요. 어머니 병원비로 600만 원, 본인 건강검진이랑 치과에서 200만 원, 생활비로 매달 250만 원씩 쓰다 보니까 2년 만에 5,2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퇴직금 6천만 원이요. 2년 만에요. 이분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국민연금 나오면 괜찮겠지. 그런데 막상 국민연금 나온 게 월 78만 원이었습니다. 78만 원. 이걸로 서울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해요. 월세는 없다 치더라도 관리비에 공과금에 밥 먹어야죠. 약 먹어야죠. 교통비 써야죠. 78만 원이 어디로 다 가겠어요. 결국 이분은 퇴직하고 정확히 22개월 만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있어서 과장이나 팀장급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65세의 팀장을 써주는 회사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분이 선택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근처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지금 12,000원. 한 달 받아봐야 22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존심이요. 그게 밥을 먹여줍니까? 그 말이 귀에서 한동안 안 떠났습니다. 이건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30년 넘게 회사에 충성했던 누군가가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새벽을 버티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숫자부터 좀 짚어볼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가 약 380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매년 늘고 있어요. 불과 5년 전인 2019년에 비하면 40%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0만 명이면 경상남도 전체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하는 이유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생활비에 보태려고라고 답한 비율이 전체의 62%입니다. 취미로, 보람을 위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일한다는 분들은 38%고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에 6명 이상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일터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던 노후입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부모 세대, 그리고 지금의 60대, 70대 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지금의 60대 후반에서 70대 분들은 대략 1965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사회에 뛰어들었던 시절이 바로 80년대, 90년대예요.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이죠. 그때는 열심히만 하면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집 사고, 자식 공부시키고, 어느 정도 노후도 생기겠지 싶었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시절에는 아무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라고 안 가르쳐줬습니다. 은행에 돈 좀 넣어두면 이자가 10%씩 나왔으니까 저축만 해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연금이나 노후 설계, 이런 개념이 없이 살아온 분들이 태반이에요. 거기다가 자식 교육에 쏟아부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에서 자식 하나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이 평균 2억 원에서 3억 원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생활비까지 합치면요. 그걸 다 부모가 댔습니다. 자기 노후 자금 쓰면서요.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시기입니다. 그 두 번의 경제 충격에서 노후 자금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에 넣었다가 반토막 난 분들, 자영업 차렸다가 쫄딱 망한 분들. 이분들이 결국 가진 게 국민연금 하나밖에 없는 상태로 은퇴를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 전체의 평균 월 수령액이 62만 원입니다. 62만 원이요. 물론 3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은 120만 원, 15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3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에 몰려 있어요. 6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세요. 서울 기준으로 월세 없이 산다 해도 식비만 월 70만 원에서 80만 원이 나갑니다. 거기다가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약값. 당뇨 있으신 분들,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약값이 한 달에 최소 5만 원에서 15만 원씩 나가요. 이걸 62만 원으로 감당하라고요. 수학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나온 현상이 바로 시니어 재취업입니다. 그런데 이 시니어 재취업 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고 가혹합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시니어 취업 박람회에 가봤어요. 거기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72세 박 씨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이분은 35년 동안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용접 기술을 가지고 계셨고 그 방면에선 정말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런데 65세에 공장에서 권고사직 당한 이후로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이 안 되더래요. 나이를 보자마자 면접도 없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답니다. 결국 이분이 찾아간 곳이 아파트 경비 자리였어요. 아파트 경비, 요즘은 자리도 없습니다.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서울 어느 중소형 아파트 경비직의 지원자가 42명이 몰렸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요. 42명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겁니다. 경력 좋고 건강하고 인성 좋아 보이는 분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요. 박 씨 할아버지는 5번 지원 끝에 겨우 경비직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주로 야간 근무를 하세요. 낮에 주무시고 밤에 일하는 생활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돈이요? 아닙니다. 입주민들한테 가끔 반말 들을 때요. 예전에 35년 동안 용접 장인으로 일했던 분이 지금은 거기요. 경비 아저씨라고 불리는 게 가장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말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사실은 예전부터 예고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모른 척했거나 아니면 몰랐거나. 지금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수십 년째 부동의 1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66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상대적 빈곤 상태라는 겁니다. OECD 평균이 14% 정도인데 우리는 그 3배 가까이 됩니다. 선진국 맞나 싶죠. 이게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국민연금 역사가 짧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198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 상당수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부한 기간이 짧거나
아예 없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퇴직금 제도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보관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같이 날아갔어요. 지금이야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은 세대는 지금의 50대 이하가 될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지금의 60대 후반에서 70대 어르신들은 노후를 준비할 구조적인 기회 자체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시스템이 버텨주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식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식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다시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 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생각해보세요. 30년, 40년을 자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켜놨는데 이제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 나이가 됐을 때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빠듯하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자식도 살기 힘드니까요. 지금 30대, 40대들도 살기 빠듯합니다. 집값은 천장을 뚫고 아이 키우는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대출 이자에 치이고 거기다가 부모님한테까지 돈을 드리라고 하면 그게 자식한테 얼마나 부담이 될지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말을 못하고 혼자 감당하려고 다시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외로운 삶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70세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파트 경비실 앞을 쓸고 주민들한테 인사하고 밤에 혼자 경비실 불빛 아래서 도시락 먹는 그 모습, 그게 남 이야기 같으세요? 저는 그분들이 진짜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식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그 나이에 다시 신발끈 묶고 일터로 나가는 분들이요. 그 강인함이 존경스럽기도 하면서 그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시니어 일자리 시장을 들여다보면 크게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고요. 다른 하나는 민간 시장에서 스스로 취업하는 겁니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부터 보면 이게 규모가 꽤 큽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20만 개 이상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어요.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공익활동형은 학교 급식 보조, 마을 환경 정비 같은 활동을 하는 건데 월에 27만 원 받습니다. 27만 원이요. 하루에 3시간씩 월 열흘에서 열이틀 활동하고 27만 원. 이게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냐 하면 솔직히 빠듯합니다. 보조적인 수입이지 이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사회서비스형은 노인 돌봄, 장애인 지원 같은 활동을 하는 건데 월에 약 70만 원에서 80만 원 선입니다. 이게 그나마 좀 낫죠. 하지만 경쟁이 치열합니다. 자리가 많지 않아서 신청해도 못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민간 시장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간 시장에서 60대 이상이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를 보면 55세 이상 구직자의 취업 성공률이 전체 구직자 대비 절반 이하예요. 특히 사무직이나 관리직은 더 어렵고요. 그나마 취업이 되는 분야가 경비, 청소, 돌봄, 음식점 주방 보조, 편의점, 주차 관리 같은 업종들입니다.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시급이 낮고 신체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짧아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해요. 퇴직금이나 남은 자금으로 작은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치킨집, 편의점 가맹, 작은 카페.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 자영업자의 3년 내 폐업률이 50%를 넘어요. 2명 중 1명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든 시니어 분들 중 상당수가 퇴직금까지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가끔 동네 골목에서 보시잖아요. 작은 분식집이나 소형 카페를 운영하시는 60대, 70대 어르신들. 그분들이 오전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한 달에 얼마나 버실 것 같으세요?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빼고 나면 100만 원도 안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게 문 닫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게가 없으면 더 방법이 없거든요. 자, 이쯤에서 좀 숨을 돌리고 다른 이야기도 해볼게요. 일을 계속하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적당한 노동이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어요. 은퇴 후 완전히 활동을 멈추면 근육이 급격히 줄고 인지 기능도 빨리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 일을 선택해서 하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당히 수입도 생기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면 솔직히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몸이 힘들어도 자존심이 상해도 그냥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현실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첫 번째로,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많은 분들이 62세 혹은 63세가 되자마자 연금 신청을 하세요. 빨리 받고 싶은 마음,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1년 늦게 받을수록 매년 7.2%씩 금액이 올라갑니다. 5년을 늦추면 36%가 더 나와요. 36%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63세부터 월 80만 원 받는 분이 5년 늦춰서 68세부터 받으면 월 약 108만 원 받게 됩니다. 매달 28만 원 차이가 나요. 20년을 받는다고 하면 총 2,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건강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오래 사실 분들은 늦게 받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이건 한 번쯤 꼭 계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거 비용을 줄이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이 지방 소도시나 농촌으로 이사하면 생활비가 30에서 50%까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월세가 없어지거나 대폭 줄고 식재료를 직접 기를 수도 있고 전반적인 물가 자체가 낮으니까요. 물론 도시에서 누리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이기도 하죠. 하지만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는 주거비가 줄어든다면 그게 재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재취업을 하신다면 체력보다 경력을 쓸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경비직, 주차 관리 같은 일들은 몸이 버텨줄 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반면에 자신이 수십 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라면 쿠킹 클래스 강사로 나서는 방법이 있어요. 회계나 세무 쪽 경력이 있는 분들은 세무사 보조나 소규모 장부 정리 일을 할 수 있고요. 글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역 신문 기고나 블로그를 통한 수익화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로 큰돈이 되진 않지만 지속 가능하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킬 수 있어요. 지역 평생학습관이나 시니어 취업지원센터에 가보시면 이런 방향으로 연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활용해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네 번째로,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못하세요. 특히 남성 어르신들이 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나 힘들어라는 말이 약한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 말을 못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주민센터에 가면 기초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나오는 건데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월 33만 원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이랑 같이 받을 수 있어서 작은 것 같아도 합산하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확인해 보세요. 또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무료 급식이나 건강 프로그램 같은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런 걸 이용하면 생활비에서 식비가 줄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덜 외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아요. 내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당당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막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신 분들께 특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 추가 납부가 가능하면 하세요. 예전에 납부 안 한 기간을 소급해서 납부하는 임해 계속 가입 제도도 있어요.
이거 활용하면 나중에 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전화 한 통만 하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IRP 계좌로 이전해서 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당장 찾아 쓰지 않고 1년, 2년을 더 굴리면 세금 혜택도 받고 금액도 늘릴 수 있거든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번째로, 건강을 지키는 게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질병입니다.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병이 걸리면 치료비가 단번에 수천만 원이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모아놔도 한번 큰 병에 걸리면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건강검진, 이거 절대 빠지지 마세요. 2년에 한 번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동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도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걷기 운동 하루 30분. 이게 진짜 노후 최고의 투자입니다. 약값이 줄고 병원비가 줄고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하다 말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시는 65세 전직 김 부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새벽 3시에 보낸 문자였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오늘도 새벽을 버텼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은 덜 힘들어요. 처음엔 자존심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오히려 뿌듯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씁쓸하고 또 동시에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인지. 자존심이 상하던 일이 어느 순간 뿌듯함으로 바뀌는 그 과정.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무너지기도 해요.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방식으로 버텨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시겠어요? 아까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경비 일하시는 72세 분. 그분이 경비실 한켠에 작은 화분을 하나 뒀대요. 출퇴근하는 주민들한테 아침마다 꽃 이름을 알려주면서 말을 거신대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그냥 지나가던 주민들이 이제는 먼저 인사를 한답니다. 어떤 젊은 아주머니는 가끔 귤을 한 봉지씩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인사받는 게 이렇게 큰 건 줄 몰랐어요. 저는 이분이 진짜 지혜로운 분이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은퇴 연령이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에서 50세 사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실질적인 주된 일자리에서 떠나는 나이가 49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받는 63세까지 약 15년 가까이 공백이 생겨요. 그 공백을 뭘로 메우겠어요? 그게 지금의 현실을 만든 겁니다. 정부에서도 이걸 알고 계속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계속 고용지원제도, 장년 고용지원 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등. 이름만 보면 굉장히 잘 갖춰진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아직 멀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문화 문제도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나이 차별이 금지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면접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시니어 재취업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은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생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구조가 버텨주지 못한 겁니다. 그게 먼저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60대, 70대에 다시 일터로 나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노동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이건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분인데요.
68세 이순자 할머니라고 하죠. 이분은 남편이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녀는 아들이 하나인데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영상통화를 하고 가끔 돈을 보내주긴 하는데 크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분은 혼자 월세 25만 원짜리 반지하에 살면서 동네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보조 일을 하고 계세요. 나이 많은 다른 어르신들 돌봐드리는 일을요. 월급이 160만 원입니다. 이것저것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얻은 게 뭔지 아세요? 매일 만나는 어르신들이랍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80대 할머니, 치매 초기 할아버지. 이분들을 돌보다 보니까 내가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지 느끼게 됐대요. 이순자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한테 이 일이 돈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낮에 갈 곳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낮에 갈 곳이 있다는 것, 이게 노후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느낌을 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이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은 분명히 개선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현실 안에서 버티고 또 작은 의미라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은퇴 전이신 50대 분들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남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의 60대, 70대도 10년, 20년 전에는 50대였어요. 그때 아무 준비 안 하셨던 거예요. 혹은 준비하고 싶었는데 현실이 안 됐거나요. 지금의 50대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60이 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냐고요? 우선 본인의 은퇴 시점부터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언제 주된 일자리를 떠날 것 같은지, 그 시점에서 국민연금 수령까지 몇 년의 공백이 있는지,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 이 세 가지만 지금 당장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부부라면 같이 앉아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돈 이야기, 노후 계획 이야기. 많은 부부들이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하지만 불편한 대화를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더 불편한 현실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지금 납부 현황과 이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 현실을 직면하고 나서야 진짜 준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노후에 필요한 게 돈만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서 진짜 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돈 없는 것도 외롭지만 전화할 사람이 없는 게 더 외로워요.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것, 힘들 때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 이게 노후의 진짜 가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지역사회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네 모임이든 취미클럽이든 종교활동이든 뭔가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두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무거우셨죠? 저도 이 내용 준비하면서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 현실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지금 이 현실 안에 있는 분들은 당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터로 나가는 380만 명 중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못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낸 게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내 예상 연금 수령액 확인해보는 것. 딱 그것 하나만요. 거기서 다음 준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벽을 버티며 살아가고 계신 모든 시니어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안 알려주는 실질적인 방법을 다뤄볼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